안녕하세요. 4월 10일 발표를 맡은 5학기생 이수견입니다. 제가 맡은 문제는 총 4문제이고 출제 영역은 미술교육론입니다. 정확한 정답을 근거로 한 분석이 아니기에 잘못된 답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함께 올린 연구보고서를 보시면 답이 적히지 않은 문제 이미지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풀어보길 희망하시면 영상을 멈추시고 풀고 오시길 권장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07년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시각문화교육, 학문중심 미술교육, 창의성중심 미술교육을 각각의 등장 배경과 이론적 특징, 관련 학자의 측면에서 비교한 표기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 문제는 세 가지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다른 이론과 상반된 특징을 쓰는 게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가나를 보시게 되면 시각문화미술교육의 이론적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시각문화미술교육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학습이 주장되며 자신의 상황, 환경, 필요에 의해 구성하는 지식관과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미술 또한 미술 작품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각문화를 수용하고 미술의 영역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때 다양한 시각문화 중 과거, 모던 시대와 가장 큰 차이로 등장하는 것이 영상매체입니다. 영상매체로 인하여 시각 미디어가 확장되었고 접하는 정보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작품의 해석 또한 정해진 하나의 의미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작품 제작과 비평이 자연스럽게 동반되었지요. 따라서 가나에 들어갈 것으로는 영상 언어에 따른 체계적 교육을 강조, 작품 제작과 비평을 공생관계로 본다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의 경우 학문중심 미술교육의 대표 학자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DBA의 대표 학자로는 아이스너가 있죠. DBA는 미술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교과로서 완성하고자 했던 이론으로 크게 미술사, 미술제작, 미학, 미술 비평 4개의 영역으로 미술과의 지식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점은 아이스너의 캐터링 프로젝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미술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미술의 교육을 3가지 기초 영역인 작품 제작, 미술 비평, 미술 문화와 역사로 제시하며 교과의 구조와 교육과정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DBA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답으로는 아이스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등장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배경은 어린이 중심 교육사조의 확산입니다. 루소는 아동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 그들의 자연성을 존중하며 교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페스탈로치, 프레벨 등을 거쳐 이론이 전개되었고 뒤에 진보주의 사상에서 창의성 발달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미술교육이 시행되게 되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 나타나게 되었죠. 또한 당시 표현주의 미술로 인하여 내면의 표현, 감정 표현이 중요시된 것도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에 들어갈 것은 아동 중심 교육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1번 문제입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잭슨 폴록의 작품을 수업 자료로 결정한 세 교사의 글을 읽고 각 교사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술교육 이론을 쓰시오. 또한 4의 도판 목록이 어느 교사의 수업에 가장 적절한지 쓰시오. 세 교사가 주장하는 이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로는 감성 자극, 창조성을 교사가 가르칠 수 없는 것, 감정과 무의식의 표현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의성을 교사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교사의 역할보다 학생의 자발적인 발달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결국 교사의 간섭은 배제된다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감정과 무의식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은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배경인 정신분석 심리학과 표현주의 미술에 대한 역량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교사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박 교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사회의 다양한 인종, 성, 민족,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또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과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은 다문화 미술교육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박교사는 다문화 미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사입니다. 김교사의 포인트로는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에 적합하다는 것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술교과의 지식의 구조를 통해 독자성을 주장한 DBA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한 점도 현대미술 이해에 적합하다는 점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김교사는 DBA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빈칸은 도판 목록에 적합한 교사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판은 미국의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멕시코 벽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작가인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극년대 작가 중 한 명인 박생광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자신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자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활동이 가능한 다문화 미술교육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다문화 미술교육을 주장한 박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 정답을 확인하자면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다문화 미술교육, DBA, 박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 1차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나타난 미술교육 이론과 같은 관점의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창의적 표현이 모두 다르다. 주제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했던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학습자의 욕구와 사고의 이해를 위해 창의적 표현을 연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써 있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창의적 표현이 학습자의 필요, 상황, 욕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모사는 미술적 능력 발달을 저해하기보다는 미술교육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사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것은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월터 스미스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기하학, 원근법, 모델 그리기 등 모사와 반복 연습을 통한 훈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을 보면 사람을 그릴 때 시각형 학생은 자신의 눈을 통해 얻은 인상을 시각적으로 분석하려 하고 촉각형 학생은 인물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려 한다. 시각형, 촉각형이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대표 학자인 로엔펠드가 주장한 것으로 표현 발달 단계 중 의사 시기가 되면 표현 유형이 시각형과 촉각형으로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정답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입니다. 중등학교 미술교육은 전문 직업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므로 기능 지도는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표현 방법을 발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스스로 적절한 표현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설명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정답에 포함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인 리을입니다. 미술 형태 창조에는 재료 다루기, 형태 지각하기, 주어진 재료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형태 발견하기, 공간, 질서, 미적 질서, 표현 질서 창조하기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새로운이란 단어가 나와 얼핏 보면 창의성으로 인한 새로운 표현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잘 보면 공간의 질서, 표현 질서 등 형식적,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우하우스의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술 재료와 용구, 조형 요소에 의한 조형 감각 훈련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2016년 A형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스미스의 지도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산업 드로잉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쓰시오. 또한 스미스의 지도 방법과 대비되는 로엔펠드의 지도 방법이 갖는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뽑자면 순서대로 익혀 교육하기, 따라 그리기, 중앙선을 설정하여 드로잉하기가 있겠습니다.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대표 학자인 스미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공예가 디자이너 양성이 목적이었기에 산업 드로잉의 목적 또한 단계적 학습을 통한 드로잉의 엄격한 규칙, 과학적 원리를 배움으로써 기능적인 면을 발달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자료를 제시하고 드로잉 순서를 알려주므로 과학적,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드로잉에 대한 모사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미스의 지도 방법과 비교하여 로엔펠드의 지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드로잉을 따라하는 스미스와 달리 베끼거나 본뜨기와 같은 교육을 반대하였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순서대로 익히고 중앙선을 설정하여 차례로 드로잉하는 것은 모두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촉각형, 표현형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로엔펠드의 지도 방법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분석 내용이 끝났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답을 적었거나 교정할 사항이 있다면 블랙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점이 있거나 함께 나누면 좋은 점들을 올려주셔서 함께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